동조쌤과 함께하는 우리나라 1950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한국전쟁이 있었죠. 한국전쟁으로 대한민국은 초토화가 됩니다. 모든 생산 기반이 파괴되고 생계가 곤란해집니다. 먹고 사는 게 문제인 절대 빈곤 상태에 빠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섬유, 가발들과 같은 경공업, 가벼울 경자 써서 가벼운 공업을 중심으로 산업을 발달시킵니다. 또는 백색 산업이라고도 합니다. 밀가루, 설탕, 이런 것들, 백색 산업 같은 것들로 경제를 성장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수출주도 성장해서 가발이나 섬유 같은 거 외화를 벌어들여야지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제였고요. 1970년대에는 철광, 석유화학, 기계, 전자, 자동차 등 중화학 공업 중심으로 경제를 발전시킵니다. 저쪽 부산, 경남, 남동, 임해 공업단지, 즉 한반도가 있다면 남동 쪽, 부산, 경남, 포항, 울산, 지금도 산업단지가 많이 만들어져 있죠. 여수, 광양, 부산, 울산, 포항 이런 도에 남동 임해 공업단지를 중심으로 중화학 공업의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혹시 여수 밤바다, 여수로 여행 가다 보면, 여수 막 지나가다 보면 저쪽 바닷가에 있고 막 공장단지가 있습니다. 남해화학이나 LG화학 이런 중화학 공업단지가 여수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석유파동, 경제적 불균형 문제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일 쇼크라고 하죠. 석유파동. 자, 석유 가격이 오르게 되면 뭐가 상승하게 됩니까? 비용이 상승하게 되죠.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됐죠. 자, 이제 1980년대입니다. 1980년대에는 과학기술에 대한 국가 간 경쟁과 협력이 강화되고 기업들의 연구 개발을 통한 기술력 강화가 강화됩니다. 80년대 바로 컬러 TV 같은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때는 3저, 저달러, 저유가, 저금리에 맞물려 경제가 고도 성장의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이 시기 때에 한강의 기적, 우리나라가 급속하게 성장한 한강의 기적 같은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을 한강의 기적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3저 현상에 의해서 성장하게 된다. 1990년대에는 반도체와 통신기기, 첨단 산업들이 발달하게 됩니다. 1990년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삐삐, 오축기, 삐삐 이런 거 그리고 핸드폰 이런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게 이제 90년대죠. 그리고 하지만 98년도, 97년도에 IMF 외환위기가 와서 근무원이 많은 사람들 정리해고되고 잘리고 90년대 외환위기가 발생합니다. 이 시기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역대 최저 그리고 실업률이 상승하게 된 거죠. 많은 기업들이 망하고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되는 정말 힘든 시기들을 보내게 됐죠. 그리고 2000년대에 와서는 2000년대 수출이 많이 되어서 경기가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리먼 사태라고 하는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의 여파로 성장세가 둔화됩니다. 여러분들이 몇 년생입니까? 2006년생인가요? 2005년생이겠네요. 2005년생. 여러분들이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을 때 금융위기로 또 한 차례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한국 경제가 이런 발전 과정을 가져왔고 한국 경제의 성과는
2016 기준 국내 총생산이 세계 11위. 1위가 어딜까요? 그럼 미국이겠죠.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이런 식으로 갑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1위가 됐죠. 또 하나 개발원조위원회, 개발원조, 저개발 국가, 개발도상국에 지원해주는 개발위원회에 가입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로 변모하는 유일한 나라죠.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원조를 통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자, 그 다음 지속 성장을 위한 과제입니다. 자, 급속한 경제개발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산업 간 격차, 지역 간 격차, 계층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 산업 간 격차는 어떤 격차겠어요? 지금 공업은 발달했지만 농업은 많은 이윤을 남기지 못하고 있지요. 그리고 지역 간 격차, 조금 전에 말했지만 수도권과 남동 임해공업지역, 즉 경부고속도로 하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연결되는 경부고속도로로 해서 이쪽 서울 수도권은 공업이 발달했지만 전라도나 강원도는 상대적으로 저개발 상태에 놓여 있죠. 그리고 지역 간 격차, 계층 간 격차,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 안정망, 힘들어도 살 수 있게끔 도와주는 시스템이죠. 안전망, 그 다음 보건 서비스,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 확립 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일반 국민과 경제 전문가들에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문제,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했더니 경제 전문가나 일반 국민도 모두 소득 양극화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소득 양극화를 해결해야 된다. 그 다음으로 높은 것이 바로 이 저출산 문제죠. 저출산 문제. 그 다음 경제 성장이 낮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회 자본 부족, SOC라고 하죠. 항만, 도로, 이런 것들을 건설하는 것도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채 10%도 안 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정치인들 현수막 거는 거 보면 무슨 SOC 확보 자금 매덕 유치, 이런 유치한 현수막만 만들고 있죠.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바로 소득 양극화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건가가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970년대 우리나라에서 주도적으로 육성했던 산업의 유형은 남동 임해공업지역이랬죠. 그쪽으로 해서 중화학공업이 육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96년대에 가입했으며 선진국 클럽이라고 불리는 국제기구는 경제협력기구 OECD, 뉴스에서 보면 OECD 평균 얼마다 이런 이야기들을 볼 겁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자, OX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업 간, 지역 간, 계층 간 격차가 심화되었고 이로 인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 자, 출산 저하 및 고령화 현상이 심화될 경우 노동력이 부족하고 생산 저하 등과 같은 문제를 가져와 경제 성장의 동력이 약화되겠죠. 그래서 저출산 문제도 우리에게 심각하게 주어진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교과서 내용 중심으로 다 정리하시고 다 정리되시면 동조동조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